안녕하십니까. 주요 국내외 뉴스를 통해서 주식 투자의 포인트들을 살펴보는 크로스체크 이데일리 이정훈입니다. 저희 준비한 기사 보시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저비용 항공사 LCC라고 부르죠. 저비용 항공사들의 실적 악화가 지금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국내 시장에는 저비용 항공사 4개가 상장돼 있습니다. 제주항공, 진에어, 부산항공, 또 그 티웨이 이렇게 4개가 상장되어 있는데요. 상장사들, 저비용 항공사들의 주가 흐름도 좋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겠고요. 역시 또 좋지 않은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폴리실리콘, 태양광 관련된 사업인데요. 태양광의 원재료가 된다는 폴리실리콘 사업을 지금 OCI가 국내 생산을 중단하기로 했다라는 얘기, 향후에 미치는 여파도 같이 좀 살펴보시겠고요. 계속 지금 언급되고 있는 가장 핫한 종목이죠. 2차 전지주 관련된 얘기 잠깐 살펴보시겠습니다. 기사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요. 첫 번째 기사는 여기 지금 삼성 기사가 눈에 많이 띄시겠지만 이렇게 얇게 지금 1단으로 나와 있는 기사를 저희가 같이 보실 겁니다. 적자 늪에 빠져 있는 저비용 항공사들에 대한 얘기고요. LCC들 지금 작년에 7곳이 국내에 지금 그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7곳이 모두 적자를 지금 기록하는 상황이다. 지금 국내에는 추가로 라이센스를 받은 LCC 항공사가 2개 더 있기 때문에 총 9개의 저비용 항공사가 지금 이제 영업을 곧 시작을 할 텐데요. 지금 현재는 7개가 영업을 하고 있고 그 7곳의 저비용 항공사 모두 작년 한 해에 적자를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기사 본문을 잠깐 좀 살펴보실 텐데요. 여기 보시면 대표적인 국내 저비용 항공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주항공, 진에어, TA항공 이렇게 증시에 상장된 3개의 대표 기업들인데요. 실적이 지금 한 해 전에 비해서 급격하게 지금 추락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국내 LCC 1위 업체인데 지난해에 300억이 넘는 영업 적자를 기록했고요. 역시 진에어 같은 경우는 500억 가까운 적자를 기록했고 티웨이 같은 경우는 항공기 보유 대수가 적은 편입니다만은 200억에 거의 육박하는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왜 이런 저비용 항공사들의 실적 악화가 나타나는지의 얘기는 여기 넛크래커라는 어떤 용어로 단어로 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넛크래커는 그 크래커와 크래커 사이에 끼어 있는 땅콩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어떤 특정한 2가지 재료에 끼어서 사실은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양상, 우리 너크래커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이 상황은 이 2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지금 LCC 저비용 항공사들의 그 항공기는 사이즈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일반 항공사,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보다는 장거리 노선이 적고 단거리 국제 노선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요. 그 단거리 주요 노선들이 다 지금 막혀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일본 노선은 아시다시피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됐던 그 일본 불매 운동으로 인해서 일본 여행객이 굉장히 줄어들면서 일본 관련 노선들이 가파르게 지금 그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 누구나 다 아시겠고요. 또한 작년 8월부터 본격화된 홍콩에서의 반중국 시위로 인해서 홍콩 여행객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거 뭐 다들 익히 들어서 아시겠고요. 또 하나,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그나마 좀 살아나려고 하던 중국 노선까지도 지금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뭐 그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는 않지만 지금 기사들에 따라서는 최저 한 60%, 최고 80%까지 우리 LCC 항공사들의 중국 노선이 급격하게 지금 운항이 중단돼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LCC 저비용 항공사들의 실적 악화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7개 LCC 회사들이 모두 적자를 기록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추가로 작년 하반기에 2곳을 더 영업 라이센스를 내줬기 때문에 앞으로 이 LCC 업계의 경쟁은 더 커질 수밖에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보면 수익성은 더 떨어진다라는 게 일반적인 지금 관측이고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요 다음 기사를 통해서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여기 그 사진을 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공항이 텅텅 비어 있는 모습이죠. 지금 최근에 출국했던 제 지인들 얘기를 많이 들으면 김포공항이라든지 인천공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지금 급격하게 여행객 수가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 나타내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좀 전해 듣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업계 1위인 제주항공조차도 영업 적자로 휘청이고 있다라는 점은 우리 LCC 업계가 처해 있는 상황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 노선, 방금 말씀드렸던 일본 노선 타격이 워낙 큰 상황이고요. 또 하나 지금 이제 가장 큰 부담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가 어느 정도 미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중국 노선 자체의 실적 악화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잘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어떤 불확실성이 전체적으로 시장에 어떤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점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그 일부 그 증권사들의 전망을 보면 2월 이후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시점까지 한 30%에서 40% 가까이 이 주요 노선의 여행객 수가 줄어들 것이다라고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실적 악화는 저비용 항공사들의 실적 악화는 상반기 내에는 적어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그 시장 전망을 보면 제주항공 같은 경우 올 상반기에 영업이익이 또 영업 적자가 한 10% 20%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항공사들은 말할 것도 없이 2위, 3위 항공사들의 실적 악화도 두드러지게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조만간에 지금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30% 이상 급감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변동 공시를 내야 되는데요. 이 저비용 항공사들의 변동 공시가 주로 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변동 공시가 나오는 시점마다 투자 심리가 좀 악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점, 시장에 대한 보수적인 관점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재료뿐만이 아니고 상반기 중 실적 악화, 상황에 따라서는 하반기 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 좀 비중을 전체적으로 좀 가볍게 가져가는 전략이 좀 필요하겠다. 또 이런 LCC 항공사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인 항공사,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역시 최근 들어서 원화도 약세로 가고 있는 국면, 또 거기다가 전체적인 여행객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런 항공사들에 대한 어떤 그 좋지 않은 영업 환경은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뉴스 보실 텐데요. 계속 좀 그 부정적인 소식을 전해드려서 좀 저도 뭐 가슴이 아픈데 지금 폴리실리콘 국내 생산을 지금 국내 1위 폴리실리콘 업체인 OCI가 지금 중단을 하겠다라고 발표했다라는 겁니다. 저희 다 아시다시피 폴리실리콘은 지금 이 태양광의 꽃이라고 불리는 그런 어떤 원재료인데요. 폴리실리콘을 압축해서 이렇게 길게 봉처럼 만든 거 우리 인곳이라고 하는데요. 폴리실리콘을 가지고 인곳을 만들고 이 인곳을 얇게 잘라서 얇게 이렇게 자르면 단면이 동그랗게 변하죠. 이렇게 변해서 얇게 잘린 이런 어떤 그 판을 우리는 웨이퍼라고 얘기하고요. 이 웨이퍼를 쌓아 올려서 이 패널, 태양광 패널을 만들어서 패널을 차곡차곡 쌓아서 태양광 발전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이 그 가장 원재료가 되는 패널을 만들고 또 웨이퍼를 만들고 인곳을 만드는 가장 원재료가 되는 폴리실리콘이 가격이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이걸 생산하는 국내 그 1위 업체가 국내 생산을 완전히 중단한다라는 건 이 폴리실리콘 업계가 처해 있는 좋지 않은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소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왜 그러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2018년만 해도 무려 킬로그램당 17달러, 18달러에 육박하던 폴리실리콘 가격이 지금 지난해 연평 1월 기준으로 보면 9달러까지 하락을 했고요. 거의 반토막이 난 상황이죠. 지금 올 들어서는 이게 7달러대까지 지금 떨어진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올 한 해 지금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무려 1달러, 킬로그램당 1달러가 추가로 하락하면서 지금 7달러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 업계에서 대체로 추산하는 그 BEP라 그러죠. 손익분기점이 통상 한 13에서 14달러라고 합니다. 적어도 킬로그램당 그 폴리실리콘 가격이 13에서 14달러는 돼야 그나마 영업 적자를 기록하지 않는 수준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7달러니까 이 BP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폴리실리콘을 가지고 생산하면 할수록 적자가 계속 쌓여가는 구조다라는 점이 가장 큰 어떤 부담 요인이고요. 왜 이렇게 적자가 계속 나느냐? 지금 중국발 공급량이 가장 크다라는 거죠. 중국 업체들이 계속 생산량을 늘리면서 전체적인 공급량이 굉장히 과잉 상태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업계 관측에 따르면 한 140% 정도의 공급 과잉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에 필요한 공급량이 100이라고 하면 한 40% 정도는 더 많은 생산 설비가 지금 공장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공급은 늘어나고 수요가 줄어든다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가격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한 중국 업체들이 공급량을 계속 늘리면서 공급 과잉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에 따라서 중국 업체들이 정부 보조금을 받아가면서까지 가격을 떨어뜨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폴리실리콘 가격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지금 국내 폴리실리콘 업체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요소다라는 거고요. 국내 폴리실리콘 업체들도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한국실리콘 같은 3위 업체들도 문을 닫았고요. 지금 국내에 상장돼 있는 국내 폴리실리콘 업체는 단 2개뿐입니다. OCI하고 하나솔루션, 예전에 하나케미칼이죠. 이 두 회사만 그나마 지금 국내 공장을 돌리고 있었는데 국내 1위 업체인 OCI가 국내 생산을 완전히 중단하고 하나솔루션 역시 국내 생산 대신 자체 생산 대신에 값싼 중국 제품을 수입해서 국내에 패널을 공급하는 방침을 지금 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폴리실리콘 업체들이 처해 있는 영업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다. 그래서 이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 자체가 과장이 아니라는 거죠. 국내 태양광 업체들이 소멸될 그런 또 전멸할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다라는 거죠. 다만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냐. 주식은 어쨌든 모멘텀으로 봐야 되는 거죠. 실적이 좋지 않다라는 거 누구나 알지만 모멘텀, 실적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시점에 주가도 선행해서 올라가기 마련이다라는 거고요. 여기 기사 한번 보시면 어제 실적 발표 이후에 김택중 OCI 사장이 컨퍼런스 콜을 했는데요. 이 폴리실리콘, 태양광 폴리실리콘을 줄이는 대신에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을 늘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폴리실리콘은 웨이퍼, 얇은 웨이퍼를 만들어서 패널을 만드는 태양광의 원재료이기도 하지만 웨이퍼가 들어가는 또 하나의 제품이 있죠.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역시 반도체 판넬을 만들 때 이 웨이퍼를 만들기 때문에 이 폴리실리콘은 태양광에도 쓰이고 반도체에도 쓰이게 마련인데요. 이 태양광 시장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태양광 생산을 중단하고 그 라인을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으로 전환시키겠다라는 게 OCI의 전략이다라는 점에서 보면 최근 반도체 시장 자체가 다시 반등할 회복될 그 조짐을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폴리실리콘 반도체용으로 전환만 잘 이루어진다 그러면 오히려 실적이 반등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실적이 바닥을 찍고 올라갈 가능성도 동시에 좀 봐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즉 실적은 여전히 좋지 않지만 모멘텀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주가는 조금 반등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국면이다라는 거고요. 최근 들어서 하나솔루션, OCI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 이건 뭐 투자자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요. 따라서 너무 비관적으로 보기보다는 주가가 더 빠질 때 올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조금씩 반등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이 반도체용으로의 폴리실리콘 라인 전환까지 성공한다면 전체적으로 실적도 하반기에 가까워질수록 조금 반등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 주식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겠다라는 말씀 참고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보실 텐데요. 마지막 뉴스는 2차 전지주 관련된 얘기입니다. 2차 전지주, 뭐 워낙 잘 나가는 거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여기 주가 그래프를 보면 LG화학 지금 12월 초부터 해서 지금까지 주가가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또 삼성 SDI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이렇게 2차 전지를 만드는 제조업체들 주가가 위로 가파르게 추솟고 있고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뭐 일진 머테리얼스라든지 에코프로비엠 같은 이런 그 양극재, 음극재 이런 주변 소재 업체들도 주가가 지금 동시에 많이 뛰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한번 보시면 실적 대비 12개월 선행 PER이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 무려 33배 육박하고 있다. 지금 이 종목들이 속해 있는 업종은 화학업종입니다. 화학업종은 지금 전체 업종 PER이 한 12.6배 정도 되는 상황인데요. 이에 비하면 LG화학 같은 경우는 거의 밸류에이션이 2배 가까이 비싸다는 거고요. 삼성 SDI 역시 25배가 넘어가면서 지금 화학업종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 또 소재업체인 일진이나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PER이 굉장히 높다라는 사실을 이 그래프를 보면 누구나 알 수 있겠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이 미래에 분명 2차 전지주가 잘 나갈 것이라는 건 누구나 알겠지만 지금 아직 시장이 완전히 커지지도 않고 성숙하지 않은 단계에서 이렇게 빨리 주가가 올라가도 되느냐라는 논란들이 시장 내에서 싹트고 있다라는 게 이 기사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 한번 부제목을 보시면 세계 1위 배터리 업체죠.
그 중국 업체입니다. CATL 같은 경우는 전체 PER이 지금 50배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업체들은 상당히 PER이 보수적이다라고 지금 보는 관측도 있고요. 또 하나 지금 2023년이 되면 테슬라가 전 세계 전기차를 100만 대를 판매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시장이 가파르게 팽창할 경우에 주가는 지금 일정 부분 선행성을 가진다 그러면 지금 현 주가 수준 지금 전체적으로 한 30배, 40배 정도 이르는 PER 자체가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어떤 반론도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어떤 것이 옳으냐 지금 상황에서 판단하기 굉장히 이르다라는 거죠.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알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은 양쪽 지나친 낙관론이다 또는 현실을 미래의 기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의견들이 굉장히 상충하고 있는 국면이다. 물론 선택은 투자자들이 하셔야 될 부분이지만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당장의 주가 상승 흐름은 좀 과도해 보이기도 하지만 이런 미래 시장에 대한 기대감뿐만이 아니고 다른 호재들도 같이 있다라는 점은 같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그동안 이 2차 전지 관련주가 주가가 가파르게 뛰면서 공매도 세력들이 많이 달라붙었는데 주가가 계속 위로 올라가니까 공매도 세력들이 물량을 언와인딩하면서 물량을 풀어내면서 쇼커버링이 나타나는 어떤 수급상의 호재도 같이 가미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제조업체와 양극재 업체들 간의 장기 공급 계약들이 계속 나오면서 시장 전체의 호재가 지속적으로 쏟아지고 있다. 단순한 미래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 주가 상승 부분은 어느 정도 정당화될 수 있다. 다만 시장 내에서 2차 전지주만 독주할 경우에 시장 내는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은 동시에 좀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기사는 여기까지고요. 간밤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의주시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뉴욕 주가는 상승폭이 굉장히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단기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어떤 심리가 많이 반영돼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현재 신종 코로나로 인한 주가 상승, 금리 인하 기대감은 제가 생각하기엔 좀 과도하다라는 점에서 보면 기대치를 좀 낮출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훈이었습니다.